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도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곧바로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불법 체류 근로자에 대한 단속이 재개되면서 산재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울경제신문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외국어 가이드에는 산재보험은 노동자라면 모두 적용된다. 불법 체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하고 산재 신청으로 신분이 노출되더라도 바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최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단속을 제기하면서 이들이 누려야 할 치료권이 훼손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산재로 인한 부상 치료와 보상을 안심하고 받으라고 안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안내가 법제화되지 못해서 산재 신청을 했다가 강제 출국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 보완 없이 단속만 되풀이하면 이주 노동자의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서울경제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합법과 불법 체류를 따지지 않고 산재 심사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산재 보상을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망 산재의 경우 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아 사망자 본국의 유가족에게까지 보상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다치면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외국인도 예외 없이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5일 법무부가 고용부 등 부처 합동으로 2달간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제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0여 곳의 전국 이주인권단체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단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해마다 강제 단속을 통해 3만에서 4만 명을 추방시켰다고 하면서 2000년대 이후 불법 체류 외국인 30여 명이 단속을 피하려다가 직간접적인 사고로 사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복지공단이 안내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우선 원칙의 시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공단은 안내가 무색하게 치료를 마친 이들에 대한 정보를 강제 출국 담당인 출입국 사무소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해야 할지 망설여 왔습니다. 이들을 돕는 산재 조력 전문 노무사들이 상당한 규모를 이룰 정도입니다. 특히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산재를 당해 출국을 미뤄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은 그동안 단속에 적발된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아 출국이 연기된 경우를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출국 연기는 비자를 획득한 외국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등록 이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우려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단속 위주로만 접근할 때 일어날 역효과입니다. 일하다가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의 열악한 숙소,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왔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낡은 설비로 일을 하더라도 고용불안, 언어 미숙 등으로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산재보상보다 개인 합의인 공상처리를 하는 외국인 사업장도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공상처리는 불법 체류 신분인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다쳐도 산재 신청 없이 일하고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50여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과 작년에도 평균 30여만 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평균 8,200여 건의 외국인 산재 신청이 이루어졌고 작년 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률은 약 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법 체류 외국인의 산재 신청은 평균 470여 건에 그쳤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3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산재 신청률은 0.16%에 불과하며 이런 수치는 이들이 건설 현장과 같이 고되고 위험한 일터에서 주로 일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주 인권 단체들은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을 자유롭게 해야 사업주 스스로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임금과 복지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송 사무국장은 불법 체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이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힘든 사업장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사업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 다른 사업장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영계도 사업장 변경 제한이 풀어지면 인력난이 심해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을 비롯해 열악한 숙소, 산재, 임금체불 등 근로자가 무관한 이유로 근무하기 어려울 때도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변경제에 대한 노사 이견이 커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단속 방침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인권보호도 철저히 지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라도 산재 치료 우선 원칙, 단속 재개로 흔들릴까라는 제목의 서울경제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이상 오늘의 산재 뉴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